오케이. 오케이. 중간에 거 사라졌고. 39번부터죠? 자, 힘내봅시다. 자, 요거는 39번은요. 인간의 잠수 반사야. 익사 방지 메커니즘입니다. 익사 방지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뭐다? 잠수 반사다. 혹시 요거 학교에서 수업 나가셨나요? 요거 아직 안 나가셨죠? 오케이. 나갔어요. 아, 이거 나갔어? 내용 이해 가? 오케이. 인간의 잠수 반사는 얼굴이 물에 잠길 때 뭐 한다? 작동한다. 얼굴이 물에 잠길 때 작동하는 거야. 몸만 물에 잠길 때 작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기도를 닫고 심박수를 낮추고 뭐하고 혈액을 재분배함으로써 익사의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한다. 오케이? 그래서 익사를 안 하려면 기도를 안 닫으면 익사를 하겠죠. 그치? 물이 들어오니까. 그치? 그래서 기도를 닫고 심박수를 낮추고 어쨌든 호흡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혈액도 재분배를 합니다. 이거 신기한 일이야. 그치? 자, 근데 이거 오답률 47%나 되는 겁니다. 거의 50%에 준하는 그런 수치인데, 자, 우리는 다른 해양 포유류처럼 단 잠수 반사를 가지고 있다. 요거 굉장히 별로 되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해양 포유류는 잠수 반사를 가지고 있다. 잠수 반사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해양이 아니고 꼭 해양 포유류여야 합니다. 아셨죠? 뭐 예를 들어서 파충류 뭐 이런 거 안 돼. 알았지? 이거 그래서 포유류 요거 단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잠수 반사를 가지고 있다. 자, 이것은 입과 코 주변에 얼굴에 있는 특수 신경의 어디가 말단 부분이 끝 부분인 거야. 끝 부분이 얼굴 부위가 물 아래에 들어갈 때만 조건이 있죠. 얼굴 부위가 어디로 물 아래에 들어갈 때만 요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 반사를 잠수 반사를 유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입과 코 주변의 특수 신경 말단. 그죠? 근데 얘네는 다 어디에 있어? 얼굴에 있는 거야, 얼굴. 그치? 그러니까 몸 팔다리에 있는 특수 신경 말단 이러면 안 되지. 그치? 얼굴에 있는 거야. 됐죠?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위치 잘 기억하세요. 얼굴에 있는 특수한 신경 말단이 얼굴이 물 아래로 갈 때, 얼굴 부위가 물 아래로 갈 때만 이 반사를 유발한다. 잠수 반사를 유발한다. 됐죠? 그래서 요 반사를 유발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반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잠수 반사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만약 우리가 머리는 공기 중에 있는 상태로 물 속에 있으면 잠수 반사는 없다. 그죠? 요거는 그냥 이해 가시죠? 머리는 공기 중에 있는 상태. 그러니까 머리는 물에 안 잠겨 있는 상태지. 물에 잠기지 않은 상태로 물 속에 있으면 몸만 물 속에 있으면 잠수 반사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보기엔 여기에서 어휘나 문법 나온다 그러면 뭐 공기 중에 그치? 물 속에 있으면 이렇게. 요거 3번 영문 잠깐 볼까? 영문. 요거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요거는 그냥 저거 하시면 돼요. With our head out in the air. 요렇게. out in the air면 공기 중에 있는 상태야. 이렇게. 공기 밖에 아니고 공기 중에 있다고 해서 out in the air입니다. 그치? 됐죠? 그래서 there is no diving flags. 잠수 반사가 없다. No diving flags. 오케이? 자, 그러나 별표죠. 만약 우리가 그릇의 물 속에 얼굴만 가라앉히고 나머지 몸 전체는 물기가 없는 공기 중에 있으면, 그치? 잠수 반사가 유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는 거야. 자, 물이 얘는 목까지만 차올랐고요. 이렇게 되면 잠수 유발이 있다 없다? 잠수 반사 없습니다. 근데 요렇게 되면 머리만 담그고 있으면 잠수 반사가 유발이 되겠죠. 왜냐면 얼굴에 있는 말단 신경이 잠수 반사를 유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얼굴이 잠겨야만 가능해요. 됐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이 너무 허접하네. 호접해. 자, 보자. 그래서 그릇의 물 속에 얼굴만 가라앉히고 나머지 몸 전체는
공기 중에 있으면 물기가 없는 요거 포인트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수 반사가 유발된다. 이렇게. 자, 요거는 본론 2가 이제 요지입니다. 5번째 문장인데요. 이것은 기도를 자동으로 닫아. 자, 여기서 이것은요, 잠수 반사입니다. 잠수 반사. 잠수 반사는 기도를 자동으로 닫습니다. 자동으로. 물을 삼킬 위험을 줄이고, 위험이죠. 물을 삼키면 죽으니까 공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치? 물을 삼키면 죽겠죠. 위험을 줄이고, 폐 속에 작은 공기 통로를 좁힌다. 요거 포인트. 이렇게 공기 통로를 좁히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자동으로 닫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닫아서 물을 삼킬 위험을 줄이는 거고, 줄이고도 포인트다. 그지? 위험성을 줄이는 거니까. 그리고 폐 속에 작은 공기 통로를 좁힌다. 어쨌든 뭔가 통하는 거는 그냥 다 좁힌다고 생각하면 돼. 조그맣게, 오케이? 좁게 만든다. 동시에, at the same time, 동시에. 이것도 별표. 심박수가 절반의 속도로 느려지고, 심박수가 왜 느려질까? 심장이 빨리 뛰면 그만큼 산소 공급도 많이 돼야 되고, 그지? 피가 돌아야 되니까 몸이 힘들잖아. 견디기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심박수가 절반 속도로, 절반입니다. 절반. 많이긴 한데 어쨌든 절반의 속도로 어떠해진다? 느려진다. 그리고 혈액이 중요한 장기들로 보내진다. 간다. 혈액이 그쪽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짧은 호흡 정지로 인한 영향으로부터 그것들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한다. 이 보호도 별표. 이렇게. 그래서 요거 동그라미 친 거 그냥 다 별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중요하긴 해. 그래서 혈액이 안 닿으면 괴사하거나 멈춰버리거나 기능을 잘 못하는 그런 장기들 있지. 그런 중요도가 좀 높은 장기들, 특히 심장 이런데, 뭐 심장이라든가 뭐 폐라든가 뭐 이런 데들. 그래서 그런 데로 이제 혈액을 좀 보내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보자. 호흡 정지가 와도, 호흡 살짝 잠깐 와도 어쨌든 혈액을 계속 보내고 있으니까 장기는 사는 거야. 이렇게? 왜냐면 혈액에 산소가 공급이 중단되기 시작하면 그 상태로 굳고요. 그리고 장기에 피가 돌지 않으면 괴사하기 시작해요. 거의. 그러니까 물론 염증 때문에 괴사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장기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살아있지 않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어쨌든 약간 화학식으로는 괴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바이 컨트라스트 대조적으로 침팬지나 고릴라가 표면 아래에 얼굴이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표면 아래죠, 그렇지? 표면 아래 얼굴이 있는 상태로 물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 그것은 당황하여 그것의 심장이 빨리 뛰고 금방 익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익사하는, 이게 침팬지나 고릴라가 이거 포유류잖아, 그렇지? 새끼를 낳으니까, 그렇지? 포유류인데 일반 포유류가 표면 아래에 얼굴이 있는 상태로, 어쨌든 이제 물 아래에 이제 얼굴이 있는 거죠, 그렇지? 물 아래에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면 이런 뜻이야. 이렇게 여기까지가. 그래서 물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 당황하면 심박이 어떻게 돼? 심장이 빨리 뛰겠죠. 심박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금방 익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해 안 가는 게 있을까요? 요거는 별로 어렵지 않지. 자, 다음 거. 40번. 자, 진실 편향입니다. 우리가 가짜 뉴스를 쉽게 믿는 이유. 이게 가짜 뉴스를 쉽게 믿는 이유가 있어. 뭐 때문에 그래? 진실 편향 때문이라 그래. 편향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오른쪽에 서머리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은 진실 편향과 인지적 노력 회피로 인해, 회피가 요거 중심이야. 노력을 안 하는 거지, 일부러. 생각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야. 요런 회피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온라인 정보가 거짓이어도 처음엔 믿는 경향이 있다. 처음에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됐죠? 요거 오답률 51%짜리야. 자, 봅시다. 인간이 서로 소통할 때 진실에 대한 자연스러운 가정, 즉 진실 편향이 있다. 이게 뭐냐면 이건 진실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듣는 거지. 됐죠? 근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데? 이거 뻥 같은데? 거짓말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실 편향이라고 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일단은 서로 소통을 할 때
진실에 대한 자연스러운 가정입니다. 아, 이것은 진실일 거야 라고 하는 자연스럽게 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진실 편향이 발동이 됩니다.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거나 그들의 글을 읽을 때 우리의 자동적인 가정, 자연스러운 가정이 있죠?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가정은 상대방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동적인 가정 나오면 상대방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 요게 나와야 돼. 자연스러운 가정은 상대방이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거 아니야. 자동적이고 자연스러운 가정은 무조건 상대방이 진실을 말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왜냐면 제일 처음에는 진실 편향이 발동되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in other words 이거 발표하셔야 됩니다. 자, 이는 보통 잘 작동한다. 그래서 요 이는요 자동적인 가정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진실 편향이죠. 진실 편향은 잘 작동한대. 잘 작동합니다. 요거 포인트. 보통 보편적으로 잘 작동한다. 효과가 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나 밖에 비가 오고 있는지를 물어본다면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응답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뭐하며? 확신을 하며 가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하는 거지. 되나요? 요거는 비 오고 있는 거, 화장실이 어디 있는 거, 요거 이제 글 흐름 잘 생각하세요. 아셨죠? 글 흐름. 진실 편향이라는 개념 나오고요. 자동적인 가정은 상대방이 거짓말을 안 하고 있을 거라는 거. 이거는 꽤나 잘 작동을 하는데 화장실이나 비가 오고 있는지 물어보면 상대방은 거짓말을 안 할 거라고 가정을 한다. 요렇게 이 흐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진실 편향 작동을 하는 그런 과정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만약 그들이 당신에게 말하는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가정한다면, 자, 여기에서 이 만약은요, 거짓이라고 가정한다면이 포인트야. 이렇게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가정한다면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해봐라. 대화 못하겠죠? 대화하기 어렵겠죠? 대화를 할 수가 없어. 내가 뭔가를 물어봐도 상대방은 거짓말만 말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대화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간은 소통을 하고 살아야 되고 어쨌든 교류를 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쨌든 뭔가를 딱 새로운 정보를 접하거나 상대방한테 뭔가를 물어봤을 때 저게 진짜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자연스러운 본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되나요? 그래서 요거는 어려울지 요거 별표, 거짓이라고 가정한다면 요것도 별표. 요렇게. 자, indeed. 요거 별표. 어떤 진술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추가적인 정신적인 단계를 요구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일단 형광펜으로 해볼게요.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을 선택하면 추가적인 정신적인 단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래. 진실성의 의문 요거 별표. 의문의 제기. 그리고 여기 그것은 요 진실성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것, 그치? 그러니까 요거 진실성이 아니고 요 진술이야, 진술. 쏘리. 진술이야, 진술. 요 그것이 요 진술입니다. 그 진술을 믿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요 선택 별표, 믿지 않는 것 별표, 추가적인 별표, 추가적인 정신적인 단계. 이게 뭐냐면 추가적인 정신적인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도 뭐 이런 것들. 네, 오케이? 그러니까 더 추가적인 노력이 들어간다. 정신력이 소모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신력 소모.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표현은 감정 소모 뭐 이런 거지.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걸로 뭔가가 소모가 되는데 약간 정신력을 소모하게 된다. 이렇게. 자, 대부분의 경우 인간은 인지적 구두쇠이고 인지적 구두쇠가 뭐예요? 구두쇠는 뭔가를 안 쓰는 거잖아. 사용하지 않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머리를 안 쓰는 거야. 이렇게 됐죠? 지능을 안 쓰는 거지. 머리를 안 쓰는 거고요. 머리를 안 쓰는 구두쇠이고요. 이는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정신적인 노력을 전형적으로 별표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인간은 인지적 구두쇠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더 많은 정신적인 노력을 요거 별표 전형적으로 그냥 원래 그래 라고 얘기를 할 때 전형적으로를 쓰거든. 이렇게? 그래서 전형적으로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요런 어쨌든 봐봐. 사람들이 뭔가 상대방이 말하는 거에 그런 거 있지. 요런 상황이 딱 있어. 친구랑 막 대화를 하다가 친구가 어제 야, 나 어제 길거리에서 1,000만 원 주워가지고 내가 그거 다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해. 허무맹랑하죠. 처음에 돈을 주었다까진 믿었는데 뒤에 가니까 1,000만 원이래. 그거 1,000만 원 어디다 써? 뭐 할 때 써? 이렇게 진짜인지도 의심스럽지. 근데 거기다가 그래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는 그거를 진짜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거기다가 그게 진짜야? 정말이야? 그 1,000만 원? 그 1,000만 원 주우면은 그 경찰서에 갖다 줘야 될 텐데 이런 과정들이 피곤하다는 거지. 피곤함을 유발한다. 그래서 요거를 정신력 소모라고 했던 게 피로함 아니면 피로를 유발한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의문의 제기를 하고 그게 진짜야? 그 정말이라고? 제대로 얘기해봐. 다시 얘기해봐. 네 말이 맞는지 확인해봐야겠어. 요렇게 막 피곤하게 행동하는 거 있지. 요거는 인간은 애초에 그런 노력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존재야. 최대한 단순하게 살고 싶어 하고 편한 게 좋고요. 그치? 쉬운 게 좋잖아. 그래서 원래는 의심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 원래는 의심을 해야 되는데 애초에 인간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내용 이해 가셨으면 아마 요거는 별표 친 것 위주로 외우시면 될 거예요. 단어랑 표현이랑 찾아 놓으시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온라인에서 무언가를 볼 때 비록 그것이 요 온라인에서 본 무언가죠. 그렇지? 그 온라인에서 본 무언가가 가짜라고 해도 우리의 기본 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태도는 아니면 첫 태도는 그것을 믿는 것임이 일리가 있다. 말이 된다. 라는 뜻이죠. 그치? 적어도 처음에는 요게 포인트야. 여기서는 적어도 처음에는 믿어. 안 그러면 굉장히 피곤하거든. 그래서 야 너는 왜 이렇게 사람 말을 하는 것만 이렇게 토를 다냐? 막 이렇게 하는 애들 있지. 이렇게 진짜? 그랬다고? 정말이야? 막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 나 어제 햄버거 먹었다? 이러면은 네가? 이렇게 하는 애들 진짜 먹었다고? 너 그럴 시간 없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하나 코치코치 깨무는 애들 있지. 그런 애들이 정말 정신적으로 피곤한 거야. 굉장히. 됐나요? 근데 어쨌든 피곤한 스타일인데 일단은 만약에 좀 우리가 처음 보는 물건이라도 적어도 처음에는 그지? 적어도 처음에는 요거에 중요합니다. 요 문장에서는 적어도 처음에는 그 온라인에서 무언가를 믿는 것임이 말이 된다. 믿는 게 맞는 상황이긴 하다라는 뜻이야. 됐어? 비록 그것이 여기 비록 별표 비록 여기 있죠? 비록 그것이 뭐라고 해도 가짜라고 해도 처음에는 믿는다. 이렇게? 가짜라고 해도 처음에는 믿는다. 요게 포인트야. 자, 우리 인간은 우리가 받는 정보의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으려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으려 한다. 이런 이유는 정신적 노력을 아끼려는 우리의 경향 때문이다. 우리의 성향 때문이다. 특징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신적 노력을 뭐 하려는? 아끼려는. 그래서 정신적 그 인지적 구두쇠라는 표현이 나왔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다음 마지막 A로 표시한 문장으로 미루어 보아. 예를 들어서 여기 빈칸을 딱 만들어 놓는 거야. 여기다 양쪽에다 영어를 써놓고 인간은 뭐뭐뭐다 이렇게 써놓고 어디 갔어? 여기 부분을 또 비워놓는 거지. 이것도 가능하지. 그치? 그럼 문장 A와 B에 들어갈 공통된 단어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그치? 그래서 왜냐면 여기도 뚫어놓고 요 마지막에 한 문장을 더 추가할 수 있게
있을 거야. 그치? 추가를 해서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위 문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을 때 그냥 진짜 딱 한 문장만 요약을 했을 때 인간은 뭐뭐다 정신적 인지적 구두쇠이다. 요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키도키? 오케이, 베리 굿. 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나오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거 신용카드 나오는 거다. 이거 재밌어. 우리는 왜 신용카드를 쓸 때 더 많이 소비하는가? 보통 카드 긁는다 그러죠. 그치? 카드를 긁으면 돈을 쓰는 양을 예측할 수가 없어서 측정할 수가 없어서 더 많이 쓰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자,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지불의 고통이 줄어듭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야. 지불의 고통이 줄어들어. 예를 들어서 내 통장에서 바로 돈이 빠져나가는 거하고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는 혹시 신용카드 정책 잘 아니? 만약에 내가 직장이 있어. 직장이 있는 사람한테 신용카드를 발급을 해줘. 이렇게 신용카드를 발급을 해주는데 이 사람은 너의 직장에서 어쨌든 수입 금액이 있잖아. 월급 같은 거. 이제 보통 모든 성인들은 매월 수익 증명서, 수익 금액 증명서라 그래. 이런 거를 이제 연말에 항상 정산을 하거든. 그래갖고 이런 게 이제 다 정부에 들어가. 정부에 들어가면서 약간 신용조회 근거, 신용도에 대한 근거가 돼.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번 연도에 만약에 3천만 원을 벌었어. 3천만 원을 벌었으면 이 카드사에서는 내 수익을 볼 수가 있어. 이 사람이 작년에, 왜냐면 이 수익이 그냥 개인정보로 넘겨주는 게 아니라 이게 세금을 내려면, 성인이 되면 세금을 내거든? 세금을 내는데 이 세금을 내려면 수익이 무조건 있어야 돼. 수익을 얼마나 이제 얻었는지. 그래갖고 이제 요거는 이제 신용카드사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불법이 아니고 원래 알 수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 신용카드가 그래 너는 작년에 3천만 원 벌었으니까 너는 우리 카드 회사에서 한 100만 원 한도로 쓸 수 있는 신용카드를 발급을 해줄게. 그냥 카드로 주는 거야. 왜냐면 네가 이제 수익이 증명이 됐으니까 일을 한다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 그래서 카드를 주고 100만 원을 쓰게 해주는 거야. 근데 대신에 이 카드는 내가 바로바로 돈을 내는 게 아니지. 지금 카드는 만약에 네 통장에서 너 통장 있지? 통장에서 연결된 카드 있지? 그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1,000원을 썼어. 1,000원을 썼으면 바로 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잖아. 신용카드는 그렇지 않아. 신용카드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쓴 게 모여서 한 번에 나가. 바로바로 안 나간다는 게 특징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 통장에서 돈이 바로바로 나가면 5분 전에는 내가 10만 원이 있었는데 친구들이랑 뭐 이것저것 먹다 보니까 갑자기 3만 원을 쓰게 됐어. 이 3만 원을 그 지불하는 그 통장에서 바로 빠져나가는 줄어든 내 통장 금액을 보는 고통이 심할 거 아니냐. 그지? 근데 신용카드는 그게 없단 말이지. 줄어든 금액을 보는 그런 고통이 없어. 그지? 물론 이제 네가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갈 텐데 요거는 실제로 신용카드를 써봐야 돼. 그러니까 이거야. 내 카드를 쓰느냐 엄마 카드를 쓰느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엄마 카드를 쓸 때는 돈 걱정 안 하고 쓰시죠. 보통은. 근데 신용카드가 그런 느낌이야. 근데 내 카드를 쓸 때는 내 통장에 지금 3만밖에 없는데 오늘 27,000원 썼네. 3,000원밖에 안 남겠네. 이렇게 걱정이 되잖아. 그지? 그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불을 할 때 바로바로 그 통장에서 바로 빠져나가면 지불을 해야 되는데 신용카드는 어쨌든 이 100만 원까지 한도까지 쓸 수 있어. 그 다음 달에 내기만 하면 돼. 예를 들어서 이번 달 1일부터 30일까지 100만 원 다 쓰고 다음 달 10일에 그 신용카드로 쓴 돈을 내는 날이니까 그때만 잘 내면 신용 불량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상태는 어쨌든 돈 내는 건 똑같고 쓰는 돈 쌓이는 건 똑같으니까 똑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용카드는 어쨌든 바로바로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면 돈이 줄어들잖아. 그 고통이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더 많이 쓴다. 지불의 고통이 줄어들어서 어떠하다? 더 부주의하고 많은 소비로 이어진다. 더 부주의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데 쓰게 되고 사게 되고 옷을 어제 샀는데 오늘 또 사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소비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근본적으로 뭐 한다? 바꾼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재정적 결정에 대한 계산법을 어떻게 한다? 변화시킨다. 오케이? 자, 신용카드로 지불은 돈을 소비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요. 재정적 결정에 대한 계산법을 변화시킨다. 왜냐? 지금 통장에 있는 돈으로 쓰면 지금 10만 원을 쓰면은 빵원밖에 안 남지만 신용카드는 어쨌든 나중에 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이러면서 막 쓰게 된다고. 그런 뜻이야. 됐죠? 그래서 재정적 결정에 대한 계산법을 변화시킨다. 이번 달에는 내가 10만 원밖에 못 벌었지만 다음 달 되면은 한 20만 원 벌 테니까 그래 신용카드 한 20만 원 정도 더 써도 되겠다. 아직 돈을 벌지도 않았는데 벌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쓰고 보는 거야. 됐나요? 그렇게 마구잡이로 쓰게 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래서 계산법이 약간 변화시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당신이 무언가를 현금으로 구매할 때 현금 나오죠. 그 구매는 실제 손실을 수반한다. 현금이 나오면요. 현금으로 구매할 때는 실제 손실을 수반한다. 실제로 돈이 깎이죠. 그치? 실제 손실을 수반한다. 당신의 지갑이 말 그대로 더 가벼워진다. 이거 약간 추상적인 표현이야. 그치? 지갑에 있는 돈의 액수가 더 줄어든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래서 요 지갑이 더 가벼워진다는 얘기는 내가 갖고 있는 돈의 액수가 줄기 때문에 잔액이 줄어든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however, 그러나 신용카드는요, 구매를 어떻게 시켜? 추상화시켜. 약간 눈으로 볼 수 없게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 돈이 눈으로 줄어드는 걸 체감을 할 수가 없잖아. 그치? 추상화시킨다는 거는 돈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오케이? 당신은 돈을 소비하는 것의 부정적인 면을 실제로 느끼지 못한다. 돈을 소비하는 것의 부정적인 면을 실제로 느끼지 못한다. 이게 포인트야. 오케이? 구매를 추상화시켜서 실제로 체감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돈을 소비하는 것의 부정적인 면을 실제로 느끼지 못한다. 돈이 많으면 그냥 막 써도 되죠. 근데 돈도 없고, 돈도 없고 다음 달에 10만 원 벌지 20만 원 벌지도 모르는데 확실하지 않은데 이번 달에 50만 원씩 써버려. 100만 원씩 써버려. 안 되겠죠. 자, 뇌 영상 실험은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것이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된 뇌 영역인 뇌섬엽에서의 활동을 실제로 감소시킨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자, 이제 뇌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신용카드로 지불을 하게 되면요. 뇌섬엽의 활동을 감소시킨다. 근데 이 뇌섬엽은 뭐 하는 데인가 했더니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된 뇌 영역인 거야. 그래갖고 뭔가 돈을 쓰면은 내 돈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것 때문에 뇌섬엽이 발동해서 뇌섬엽이 활성화돼서 그냥 좀 부정적인 감정이 좀 들어야 돼요. 돈을 이렇게 막 써도 되나?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다음 달에 돈을 어떻게 내지? 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야 되는데 신용카드로 하면 그런 생각이 안 든다는 거지. 뇌섬엽 활동이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어쨌든 뇌섬엽 뇌섬엽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된 뇌 영역이다. 그리고 이거를 감소시킨다. 뭐가요? 신용카드 지불이. 이렇게. 자, 요것의 신경경제학자가 나왔습니다. 신경도 연구하고 경제도 연구를 하는 사람인가 봐요. 자, 조지가 말하듯이 신용카드의 본질은 당신의 뇌가 지불의 고통에 대해 마비되는 것을 확실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용카드는 당신의 뇌가 지불의 고통에 반응하지 않게 만든다.
요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를 지금 마비되는 것이 확실하게 마비되게 만든다.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마비가 된다는 건 못 느낀다는 얘기잖아. 못 느낀다는 건 반응하지 않게 만든다. 느끼지 못한다. 요것도 이제 느끼지 못한다. 신용카드는 당신애가 지불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래서 요거는 마비되는 것 확실하게 지불의 고통에 대해서 돈을 쓰는 것이 나쁘게 느껴지지 않아서 당신은 더 많은 돈을 쓴다. 신용카드를 쓰면 여기다가 신용카드를 쓰면 돈을 쓰는 것이 나쁘게 느껴지지 않아서 더 많은 돈을 쓰게 된다. 부정적인 감정이 마비가 돼버리니까 그냥 제어 없이 막 쓰는 거지. 사실 돈을 쓰는 게 나쁜 건 아니야. 근데 무절제하게 쓰는 건 나쁜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서 이 지문에서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실험을 생각해보자. MIT의 두 경영학 교수인 요 사람과 요 사람은 보스턴 셀틱스 경기 티켓을 위한 실제 봉인 입찰 경매를 준비했다. 어제 봉인 입찰 경매 요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네, 오케이? 그러니까 보스턴 셀틱스 경기 티켓 나오고 봉인 입찰 경매 나오면 이제 중반부가 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매에 참여한 사람들 중 절반은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나머지 절반은 신용카드로 지불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절반은 현금, 절반은 신용카드. 됐죠? 그리고 나서 프리올렛과 시메스트는요. 다른 두 집단의 입찰가의 평균을 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불한 그룹하고 신용카드로 지불한 그룹하고 입찰가의 평균을 냈다. 이게 봉인 입찰이 뭔 줄 알아 근데? 안 보여주고. 맞아. 안 보여주고 경매하는 거. 1,000원부터 시작합니다. 1,100원이요. 1,120원이요. 1,200원이요. 이런 식으로 경매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는 사람과 현금으로 지불해야 되는 사람들의 평균 입찰가의 수준을 조사를 했다 이거야. 평균을 냈다 이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평균 신용카드 입찰 금액은 평균 현금 입찰 금액의 2배만큼 높았다. 2배만큼 높았던 게 뭐야? 신용카드가 2배만큼 높았다. 이렇게? 평균 현금 입찰 금액에. 자,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그들의 입찰은 훨씬 더 무모했다. 신용카드로 그냥 쓰면 되니까. 이렇게. 입찰은 더 무모했다. 그들은 더 이상 지출을 억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이렇게. 그래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신용카드 한도만 생각해서 어쨌든 내가 쓸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보통 한 4천만 원짜리 카드들이 있어. 예를 들면 4천만 원, 5천만 원짜리 한도가. 이런 카드들이 있으면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300만 원밖에 안 돼. 예를 들어서 현금은 300만 원밖에 없는데 신용카드가 4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가 있잖아. 이 정도 금액까지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게 5개가 있어. 얼마야? 2억이죠. 2억이 넘죠. 그지? 4천만 원이면은 어쨌든 5개면 2억인데 일단은 봅시다. 내가 사실은 나는 지금 현금이 300만 원밖에 없는데 현금으로 따지면 내가 뭐 1,000만 원짜리 목걸이를 사고 2천만 원짜리 소파를 사고 하겠니? 300만 원만 써야 이 현금으로 써야 된다 그러면? 아니겠죠. 근데 신용카드가 있잖아. 그러면 내가 300만 원밖에 못 번다고 해도 1,000만 원짜리 목걸이, 2천만 원짜리 아이패드, 3천만 원짜리 소파 이런 걸 삽니다. 무모해집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야. 됐나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냥 어쨌든 신용카드는 조금 더 지불에 있어서 요거는 써놓을까? 신용카드의 사용은 지출에 있어서 아니면 구매에 있어서 사용자를 더 무모한 결정을
사용자를 아니고 사용자가 더 무모한 결정을 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다. 나는 아무래도 이거를 낼 것 같습니다. 요약문이라고 하면? 요약문이라고 진짜 딱 한 줄 요약이라고 그러면 난 요거 할 것 같아. 요렇게. 됐죠?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근데 신용카드를 쓰는 이유가 그러면은 그것 때문인가요? 그 압박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 압박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절제가 잘 안 돼서 고통이 없으니까 절제가 잘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신용카드를 쓰는 이유는 사실 신용카드를 쓰는 이유는 안 나왔어.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지문에 근거해서 신용카드를 쓰는 이유가 뭐냐라고 그래도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지불의 고통이 없기 때문에를 고르시면 됩니다. 되죠? 현금은 바로바로 지불을 해야 된다는 고통이 있는 거고 신용카드는 그 순간만큼은 지불의 고통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고통이 있을지언정 그만큼의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신용카드를 무모하게 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신용카드 쓰는 사람들 보면 왜 어머니나 아버지나 가끔씩 카드 계산 이렇게 카드 막 그 명세서 막 보시면서 이번 달에 뭐 100만 원을 더 썼네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 있지. 그게 그거야. 신용카드를 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조금 더 이제 물론 이제 매번 그러진 않겠지만 그게 이제 무모한 지출이 아니겠지만 물론 필수적인 내용이겠지만 이거 필요 없는 건데 괜히 사가지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 그렇지? 필요 없는데 괜히 사가고 100만 원이나 더 썼네 뭐 이런 경우. 그런 경우가 그런 거에 해당이 됩니다. 신용카드를 써서. 이렇게 현금으로 만약에 써야 된다고 했으면 100만 원 더 지출한다? 안 하죠. 당연히 안 하죠. 왜냐면 당연히 내 돈을 보호하려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지? 근데 신용카드는 애초에 그래 내일의 고통은 내일에 내가 감당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쓰는 겁니다. 됐나요? 네, 오케이, very good. 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해봅시다. 오케이.